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CNB는 시민기자단을 통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우리 지역의 즐겁고 재미있는 이웃들의 소식 준비했습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건설 신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행사 소식 임승수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건설교통 신기술의 공법, 모형, 시공 동영상, 자료 등을 전시하였습니다. 대전시가 주최하고 한국건설신기술협회와 두 개 기관이 주관하여 건설교통 신기술 전시회가 대전광역시 시청 2층 로비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정받은 건축, 토목, 교량, 수자원, 교통시설 등 다양한 분야의 31개사 40여 개 기술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 건설 신기술에 관련된 신기술이 25년 동안 1000여 개의 신기술을 올해 인증받을 예정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정부에서 인증받은 건설교통 신기술이 신기술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들의 판로를 개척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장려할 수 있도록 개최하게 되었고요. 이를 계기로 건설교통 신기술이 4차 산업 시대에 스마트 건설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대전에서 전시하게 된 건설교통 신기술의 다양한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었고 개발자에게 직접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법은 차수가 필요한 흑마의 가설에 대해 특화된 공법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저희 업체의 가설은 공장 생산된 제품을 그냥 현장에 단순 조립하는 그런 구조의 가설로서 시공성이나 경제성, 안정성이 타 공법에 비해서 월등하게 우수한 제품입니다. 건설산업 신기술로 교량 건설 때 신기술을 적용하여 안전성과 견고함을 높인 교량용 집수구를 개발하였습니다. 높이 선택 교량용 집수구의 특허가 있어서 교량의 이제 포장층에 스며든 물이 침투수 배수 구멍을 통해서 배수가 되면서도 현장의 다양한 포장 두께에 맞춤 시공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 각각 블록이 3, 4, 5cm가 있어서 현장의 다양한 포장 두께에 맞춤 시공이 가능한 집수구고 또 선시구 매립형 앵커라고 하여서 기존의 콘크리트를 천장을 보면서 천공하던 작업을 교량 상부에서 집수구와 함께 시공할 수 있게 만든 기술입니다. 특히 건물의 커튼홀 타입 예단열 시스템은 에너지 단열의 차이를 볼 수 있었는데 관계자의 설명도 들어보았습니다. 건설 신기술 제9015 기술로서 슬라브와 슬라브 사이에 파스너를 이용해서 열교 차단제를 설치함으로써 모든 두께 125에서 300 정도에 되는 단열 두께를 열교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대전 충청권 신기술 개발자와 발주자들이 모여 지역 현장 내 신기술에 대한 설명과 전시물로 신기술 활성화 적용 등을 교류하였는데 앞으로 더 발전된 신기술 전시회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CNB 시민기자 임승수입니다. 세종시 향토유적인 덕성서원 내에 있는 사후 숭덕사에서 구한말 대학자이신 문경공 전제 임원회 선생과 육현의 선생을 기리는 춘향제가 봉행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명숙 시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세종시 도담동 원수산 등산로 입구에 향토유적인 덕성서원에 있는 사후 숭덕사에서 문경공 전제 임원회 선생과 제자들을 기리는 춘향제를 봉행했습니다. 사후 숭덕사에는 조선 말의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기호유학의 거두이신 문경공 전제 임원회 선생 외에 6분을 배양하고 있는 곳입니다. 춘향제는 조선시대부터 새봄에 선현들이 높은 공덕을 기리는 제례 행사로 왕실에서는 종묘사직에서
춘향대제를 지방의 서원에서는 춘향제라는 이름으로 행해 왔습니다. 덕성서원은 원래 이북 홍양이라는 지방에 서원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남북이 가로막혀서 이 남한의 유림들이 거기 향사를 올리러 못 가니까 그게 수건 사업이었었어요. 두고두고 천재 선생께서 여기서 돌아가신 곳이고 강학을 하신 곳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후를 모시자. 그런 그 여론이 형성이 돼서 이 사후와 덕성서원이 건립부터 됐습니다. 첫 잔을 올리는 초헌관, 둘째 잔을 올리는 아헌관, 셋째 잔을 올리는 종헌관, 집례관과 축헌관, 5 집사는 하루 전에 서원에서 제숙하며 준비를 합니다. 제례를 올릴 분들이 모두 모여 집례관으로부터 설명을 듣습니다. 덕성서원의 춘향제는 문경공 임원회 선생의 성품처럼 정갈하고 조촐하게 준비하고 진행되었습니다. 집례관이 제사의 순서를 적은 문서, 홀기를 들고 낭낭한 목소리로 제사를 시작합니다. 제례를 올리기 전에는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손을 씻습니다. 제례는 초헌과 아헌, 종헌, 삼헌으로 진행됩니다. 축헌관이 제사를 모시는 분이 학덕과 덕행은 무엇인지와 오셔서 편히 음식을 잡수시라고 고하는 내용의 축을 읽습니다. 제사를 모시고 나면 제사를 지낸 분들이 모여서 제수를 나누어 먹는 의식인 음복례가 진행됩니다. 음복례가 끝나면 제단에서 모두 내려와 마지막으로 막례를 올립니다. 막례는 패백이나 충문 등을 불사르는 막료제와 땅에 묻는 막례제가 있는데 오늘은 막례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모두 제배를 올리고 오늘 춘향제의 막을 내립니다. 세종시 덕성서원 숭덕사에서 열린 춘향제를 통해 우리의 전통을 지키는 유학자들이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대전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을 기원하는 음악 행사가 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윤영순 시민기자입니다. 서구 둔산대로 엑스포 시민광장 특설무대에서 제2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기원 및 대전시향 창단 40주년 기념으로 슈퍼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성재창, 트럼펫, 포르테 디쿼르트로 김현수, 이별이 출연으로 열렸습니다. 대전시립교향악단 40주년, 창단 40주년 기념 슈퍼 콘서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복합단지 성공 조성 기원을 기념하는 그런 슈퍼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축하드립니다. 제2문화예술복합단지의 성공을 기원함과 동시에 대전시립교향악단 창단 4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과학도시 대전 그리고 인류경제도시 대전에서 슈퍼콘서트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엑스포 시민광장 주변에는 예술의 전당, 시립미술관 그리고 연정국악원 등 많은 문화시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본래 건축물을 지을 때는 예산을 먼저 정하고 설계하고 공사를 하는데 저희 이번 문화예술복합단지 음악전용 공연장 시립미술관은 우선 기획 디자인을 먼저 국제지명 공모를 했습니다. 디자인을 먼저 하고 이 디자인을 건설 기술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예산은 얼마가 드는지를 정한 다음에 다시 본 설계 경쟁 입찰을 붙여서 세계 최고의 건축물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이 도시에 남기려고 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사회로는 김용필, 강예슬이 출연하고 가수 박상철, 김용빈, 나태주, 안성훈, 진혜성, 양지은, 장민호, 김의영, 정미애, 박지형, 나상도 그 외에도 아주 많은 가수들이 출연해서 엑스포 시민광장 특설 무대는 하늘에 드론도 띄우고 오후 6시 반부터 시작한 슈퍼 콘서트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야말로 흥분의 도가니였습니다. 여름 밤의 열기 속에서도 시민들은 자리를 지키며 많은 가수들의 노래를 감상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르고 대전시향 40주년 기념 슈퍼 콘서트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CNB 시민기자 윤영순입니다. (2024)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5개 부분, 7개 종목의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이명숙 시민기자입니다. 대전 예술가의 집에서 제32회 대전 전국 국악 경연대회가 5개 부분 7종목으로 전국에서 200여 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열띤 경합이 성황리에 종료됐습니다. 대전 전국 국악 경연대회는 전통 예술에 대한 가치와 정서를 공유하고 우수한 국악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국악 등용문의 역할과 함께 국악의 저변 확대와 전통 문화의 계승 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태평소를 만난 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평소면 조아음이라는 이름이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국악인이 되고 싶습니다. 파이팅! 경연은 개인전으로 진행되는 일반부와 학생부, 장애인부는 관악과 현악, 가야금 병창, 무용, 판소리, 전통성악, 농악 등 7종목으로 신인부는 판소리와 전통성악, 무용 등 3종목으로 경합을 펼쳤습니다. 단점들 장점을 이제 바꿔서 계속해서 제가 1위를 해서 종합대상 탈 목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체부는 민요, 가야금 병창, 시조, 가사, 가곡, 민속음악 등 전통성악으로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에 진출한 참가자들 중 부문별 최고 득점자가 결선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선에서 순위가 갈리는 열띤 경합을 펼쳤습니다. 경기 민요를 하다가 판소리 한 지는 거의 한 8년 가까이 됐습니다. 소리가 좋아가지고 목성이 성하면 앞으로 계속 뭐 잘하든 뭐하든 간에 계속 할 예정입니다. 도전하시는 우리 국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수상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축하 말씀드리고요. 우리 심사위원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렇게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해준 데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국악협회 경연대회를 이렇게 마치게 된 것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상식은 예술가의 집 누리홀에서 유두건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 성낙원 한국예총 대전광역시 연합회장, 조종국 예술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참석해 축사와 함께 일반부, 학생부, 신인부, 장애인부, 단체부에서 경연한 76분의 수상자들을 시상했습니다. 대구에 왔는데 장애인으로 대상을 탔습니다.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가야금 병창을 연주한 오정석 씨는 일반부 종합 대상으로 국회의장상을, 현악을 연주한 국립국악고 윤주원 양은 학생부 종합 대상으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습니다. 느리울 중 이재희 양은 무용 부분에서 대상으로 대전시 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특히 장애를 극복하며 판소리 일반부에서 최우수상으로 대전 예총회장상을 받은 강재희 군의 수상은 큰 감동을 줬습니다. 대전 전국 국악 경연대회에 참가한 국악인들이 눈부신 발전을 응원합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
자연환경 체험을 통해 마음의 휴양과 정서 안정을 찾기 위해 초등학생이 보문산에 모여 숲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원유찬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보문산 대사공원에서는 학교와 과외 활동으로 바쁘게 지내는 청소년들이 소풍 나온 들뜬 마음으로 보문산 공원을 찾았습니다. 자연의 생태 변화를 관찰하고 올바른 신체 움직임을 위한 레포츠, 목공과 음악 활동 같은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숲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문산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산림청에서 녹색 자금이라는 자금을 지원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 대전 시내에 있는 초등학교 5개 학교 아이들에게 3월부터 10월 달까지 11회기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산림, 숲에 기반을 한 프로그램이다 보니 숲 산책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이제 아이들의 정서 안정을 위해서 명상 프로그램, 그 다음에 몸 건강을 위해서 뭐 노르딕 워킹, 맨발 걷기, 그리고 이제 음악하고 목공 체험까지 같이 곁들여진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봉산초등학교 학생들의 6회차로 숲속에서 생태 환경을 배경으로 숲 음악 교육과 숲 체조를 통해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산림 자원의 가치를 깨달으며 정서 안정 및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격도 다르고 왁자지껄하고 정말 활발한 이 아이들이 숲 체험을 거듭하면서 회기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은 프로그램에 우리가 잘 신청했고 아이들이 잘 참여하고 있구나, 굉장히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많이 확산돼서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만 수업하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숲에서 자연과 함께 이렇게 놀고 공부하고 신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보문산에 와 있는데요. 숲 체험에서 제일 재밌었던 거는 해먹입니다. 왜냐하면 누워서 명상을 할 수 있었고 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들아, 엄청 재밌으니까 많이 오렴. 왜냐면 난 친구가 없거든. 오늘 보문산에 와봤는데 아주 활기차고 재밌고 새 숲소리 덕분에 마음의 안정이 되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진배할 때 밤양갱이라는 노래도 배워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친구들아, 이 숲속이 좋으니까 나랑 같이 함께 놀자. 숲 힐링 프로그램은 산림청의 환경 보호와 산림 기능 증진 사업을 지원하는 녹색 자금으로 올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잼 주민 숲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숲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산림 자원의 소중함과 가치를 깨닫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원유찬입니다. 서천 유부도 주민들은 백합을 채취 판매해 가게에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백합 수확량이 줄고 있어 걱정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박우덕 시민기자가 들어왔습니다. 유부도 주민들이 백합을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서천군 장항읍 유부도 갯벌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곳으로 유부도 주민들의 생활 터전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갯벌에서 잘 나오지 않는 백합을 채취하기 위해 장소를 이동하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백합과 동죽을 불법 어선이 밤에 몰래 싹쓸이 방법으로 채취해 가고 있어서 주민들이 채취할 백합과 동죽 수량이 부족하여 생계에도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불법 어역하는 펌프배라고 있습니다. 그 배들이 한번 쓸고 가버리면 유부도 사람들 전체가 약 40명이 잡아야 될 한 달 분량을 긁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그것도 큰 숙제로 남아있죠, 지금. 또한 유부도 주민들은 백합을 채취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기도 하는데, 백합 수량이 줄어드는 것은 금강 하구뚝을 막아서 토사가 쌓이는 영향도 있었습니다. 작년 올해 들어서 계속 안 좋아지고 있죠.
하나는 금강하구 뚝 막은 뒤로 여기 지금 계속 토사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좀 안 좋아지는 것 같고. 양이 팍팍 줄어버렸어 지금. 우리 이거 어민들 바다 갔다 안 되겠다는 소리 나와요. 이 변화는 뭐 넓은 바다를 방법이 없어요. 이 생태계 변화를. 이보다 지금 큰 걱정이네요. 젊은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이게 무슨 뭐 생활이 돼요 지금. 내년에 지금 어떤 변화가 올라가 몰라요 지금 여기가. 올해는 백합과 동죽의 수확량 감소 원인으로 유부도 갯벌이 굳어지는 영향으로 바닷물이 빠지면 경운기가 바다 깊숙이 다닐 수 있고 유부도 주민들 일부는 생계를 위해 육지로 이동하면 이곳의 인구도 감소될 수 있었습니다. 이거 다 이거 잡은 거예요. 이거 보시오. 근데 이게 장담 못해요. 2시간 지난다 해서 이렇게 잠나고 장담 못한다는 게. 경제적인 좀 보탬을 해야 될 사람들은 현재는 유부도에서 좀 어려워요.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특히 유부도는 지리적 여건으로 해양 쓰레기와 페트병이 밀려오고 스티로폼은 미세하게 부서져 백사장에 쌓이게 되면 해양 오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닷물이 빠져나간 갯벌에는 폐그물과 밧줄이 깊이 파묻혀 있었고 해풍에 밀려오는 해양 쓰레기는 갯벌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주민들이 협심하여 잘 치우면 유부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자부심도 있었습니다. 군에서도 또 국가에서 좀 지원도 해주고 우리 주민들도 열심히 한다면 밀려오는 쓰레기는 우리가 전부 다 치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구는 유부도가 조금은 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된 유부도 갯벌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이곳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 활동으로 유부도의 갯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CNB 시민기자 박오덕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은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입니다. CNB 시민기자단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한 주간 지역 소식을 종합해 전해드린 CNB 대전, 세종, 충남 시민기자단 뉴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 생생하고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시민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CNB 시민기자단이 지역 곳곳에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 취재해 전달해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은 아래 번호로 연락 바랍니다.